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는요,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 회저 CES 2019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개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전혜영 과장님께서 미국 현지 라스베이거스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장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혜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영 과장입니다. 네, 지금 라스베이거스에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19가 현지 시각 8일 개막을 했고 지금 현재 전시회가 진행 중이긴 한데 미국은 현재 이 셧다운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깊어지고 CES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좀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일정 부분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미국 연방정부에서 세션 연설자로 나설 인사들이 줄줄이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셧다운 이외에도 무역전쟁과 화해 사태 여파로 중국 기업들의 참가 기업 수도 작년 대비 한 22% 정도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어떤 규모도 생각보다 많이 줄인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 기조 연설자 명단에서도 중국 기업가들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제 화웨이의 최고 경영자가 2년 연속 연단에 오르기도 했었고, 바이두의 CEO도 직접 기조 연설자로 나섰었던 모습인데 올해는 단 한 명의 중국 기업가들의 기조 연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CES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역시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사를 여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특히 제가 알리바바도 직접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5개 텐트를 통해서 큰 홍보를 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조용하게 작은 부스를 통해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진행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이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셧다운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CES에도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거 좀 줄여졌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술 혁신의 미래를 좀 보여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기업들의 참가 현황 그리고 기술 혁신 사례들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약 4,4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일까지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무역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화웨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실제 현장에 와 보니까 중국의 TCL이라던가 화웨이가 부스를 차리고 활발하게 본인들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예전만큼은 못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20만 명이나 방문을 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이 가는 기업들과 또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LG전자가 이 좀 말리는 TV라고 하죠. 롤러블 TV를 또 공개를 해서 크게 환호성을 받았다 이런 이슈도 좀 전해지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 현장에서 LG전자부터 이제 보게 됐었는데요. LG전자가 일단 부스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약 260장을 이어붙여 만든 플렉서블 사이니지를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의 입구부터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입구에 들어가는 전 세계 방문자들이 굉장히 놀랍다, 신기하다. 이렇게 환호성까지 지르는 모습까지 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입구를 어떤 디스플레이가 밤하늘이라든가 파도 등을 구현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압도를 받는 느낌으로 일단은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실제 이제 LG전자 부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롤러블 OLED TV가 공개가 되자 현장에서도 환호성과 박수가 수초간 나오는 모습이 계속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롤러블의 그 OLED가 이렇게 스크린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더욱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고 현장에 있는 그 기자라든가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5G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LG전자가 TV 쪽에서는 뭐 구글 어시스턴트라든가 아마존 알렉사, 특히 뭐 애플 에어플레이와 함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 백색 가전 분야에서는 LG전자가 또 선동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롤러블 TV를 또 공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CES 2019의 또 최대 화두는 바로 5G 그리고 AI 기술이었을 텐데 AI 그리고 5G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제품이나 이 신제품 또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네. 지금 5G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업체들의 여러 가지 기기들이나 어떤 뭐 포부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프로토타입의 5G 스마트폰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약 올해 3월 정도쯤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미국에는 상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5G 장비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받았다라고 또 발표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LG전자는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짐 트렌 퀄컴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이 LG전자와 퀄컴 간의 협력을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5G 시대 때는 이제 강력한 뭐 연결성을 토대로 산업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LG전자와 퀄컴이 협력을 해서 5G 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것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 퀄컴이 CES 전시회 5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안테나 모듈이나 이를 적용한 단말기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도 자사의 칩을 이용해서 개발한 5G 폰을 전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5G 관련한 새로운 신제품이나 신기술들이 많이 좀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CES 하면 또 저희가 로봇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눈여겨보신 로봇 관련된 제품들 혹시 있으셨나요?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로봇이 좀 저는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차세대 AI 프로젝트 개발한 삼성봇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봇 케어라든가 집안 공기를 관리하는 삼성봇 에어, 그리고 삼성봇 리테일 같은 것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 근력을 지원하는 수트봇과 함께 이제 뭐 인천국제공항에 투입된 안내 로봇이라든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에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던 청소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뭐 걸어다니는 자동차인 엘리베이터를 컨셉트카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작게 만든 프로토타입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로봇 다리를 이용해서 무대를 걸어다니고 이제 설치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다리를 접어서 일반 자동차를 변신하는 뭐 한국판 트랜스포머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특히 뭐 그 또 외부 부스에서 네이버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퀄컴하고 협력을 해서 로봇팔 엠비덱스에도 5G 이동통신을 적용하고 브레인리스 로봇을 개량한 제품을 직접 전시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정말 신기술과 신제품을 대거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이 엘리베이터 콘셉트카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걸어다니는 자동차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 현대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CES 2019가 또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는 별칭을 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동차 업계를 참여가 되고 이루어지고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발전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기술들 혹시 있으셨나요? 네. 그 자동차 업체들이 실제 CES에서 굉장히 좀 중심을 많이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그 벤츠라던가 뭐 아우디, 뭐 현대차, 기아차 다양한 업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AI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된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BMW 같은 경우는 뭐 개인 비sel카라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 탑재한 SUV를 선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아우디나 벤츠도 이 차량 기사 관련된 것들 소개를 했는데 저도 이제 직접 앉아서 이제 누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운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뭐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서 뭐 운전자의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환경까지 바꿔주는 감성주행 기술까지 CES가 이번에 또 하나의 모터쇼로 자기만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가 스위스 기업 웨이레이와 함께 세계 최초 홀로그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제네시스 G80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술이 앞으로 상당히 좀 활성화되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대모비스가 미래도심 자율주행 컨셉인 엠비전을 또 선보였는데 레벨 4 이상의 미래차 컨셉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이번 부분도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CES 2019의 자료 화면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 로봇 그림도 나갔고 방문객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현장 분위기가 좀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현 과장님께서는 해외 투자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좀 눈에 띄는 기업 혹시 있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네. 아무래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LG전자, SK 이런 기업들, 현대차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의외로 거기 메인에 있지 않고 이제 외부에 붙여있었던 그 글로벌 이제 검색 포털인 구글의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음성인식 이제 비서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련된 구글의 그 대형 부스에서 구글 어시스턴트의 적용 성과나 최신 업데이트 부분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의 호출자인 헤이 구글이 큼지막하게 이제 부스 뒤에 붙어서 프린팅된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모습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약 지금 적용된 기기가 이제 10억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구글이 지난해만 해도 1,600여 개에서 이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1만여 개 이상의 스마트홈 기기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이 됐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여기 CES 현장에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해서 뭔가 AI나 이런 걸 구현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뒤에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구글이나 특히 뭐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여전히 저는 해외 주식 쪽에서는 이 CES 연관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특히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봤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나 구글과 엔비디아, 아마존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으셨군요. 자, 아무래도 이번 CES에서도 최대 화두는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5G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매년 좀 이 전시회가 개최가 될 때마다 저희의 상상력을 좀 뛰어넘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더 기대가 되는 전시회고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좀 안전하게 귀국을 하셔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